첫 번째 주제, 고용세습 노조의 정의냐. 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사실 우리가 공정을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정, 뭐 현재 문재인 정부도 과정에서의 공정, 네. 뭐 결과의 정의 이야기를 해 왔었지요. 네. 그런데 자, 노조, 뭐 특히 대한민국의 이제 대기업의 노조들, 이른바 민노총 소속 노조들 맨날 데모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뭐 하는데 속을 딱 까보니까 특히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게 드러났죠. 자, 아버지가 노조원이니까 자식도 네. 그 직을 입었는 거. 특히 서울 메트로 아시잖아요. 얼마나 들어가기 힘듭니까? 그렇죠. 정말 철바통인데 거기를 자식들한테는 물러주고 가족들한테 물러주고 친인척한테 물러준다? 네. 이게 정의인가? 그래서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니라 완전히 불이죠. 그래서 서울 메트로에서는 약 11%가 다 친인척 관계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혈연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롭게 이제 막 부각이 됐는데, 첫 번째는 그 19살 김모근이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다가 전동차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너무 네, 가슴 네, 아파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이게 우리 책임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 네. 이랬는데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 노조원이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혼자서 공사하다가 시위 참여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변을 당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민주노총 사람들을 박원순 시장이 그야말로 온갖 혜택을 줘가면서 네. 다 복직시켰다는 거. 네, 네. 이게 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따르면 30명을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네. 이제 10명이 복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복직했냐 보니까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다 일했다. 네. 쉽게 시장 당선에 공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이제 그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이미 대법원에서 해고가 적법하다. 그렇죠.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특히 뭐 국보법 위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소속이 된 노총 민노총 소속입니다. 작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자식들을 대거 그냥 고용세습 시키고 있다. 글쎄요, 난 이분들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분들에게서 정의는 무엇이고 이분들의 공정이 무엇인지 매일 시위하러 나가가지고 공정정 이야기한 분들이 자기들 뒤로는 그러니까 겉달로 속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조하는 것도 시위에 나서는 것도 자기 자식들, 자기 뭐 조카들 취직시켜가지고 혈연 공동체 만들기로 하는 그게 그렇죠. 목표고, 두 번째는 바로 돈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뭐 해외 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에 그 이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런 제재 없이 나중에 다 챙겨가지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사장으로까지 승진을 하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저기 시위하고 그다음에 선거 불법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누가 저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서울 메트로 그다음에 철도공사 출신들이 교통공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은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 매일매일 타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물론 한국 사회 문제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특권적 노동자 계층이 일반 노동자의 몫을 뺏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뭐 민노총 소속의 대기업 노조들 있죠. 대기업 노조원들. 사실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는 전체 대한민국 노동자의 1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정규직 일자를 차지한 분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노동 생산성은 전혀 없는 조직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고임금을 받아보니까 현대자동차 국내에다 라인 안 깝니다. 증설하지 않아요. 다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해외 나가니까 이른바 부품업체도 해외로 나가는 거고 국내 일자리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경노조, 강성노조가 있습니다. 임금만 올려달라고 매일 데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니까는 결국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를 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청업체의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럼 하청업체 직원들 월급 제대로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이른바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 하청업체 직원들의 월급 봉급 차이가 100이라면 8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0 이하가 돼버린 겁니다. 왜?
현대자동차의 조직원들의 봉급 계속 오르고 현대자동차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내리짜고 그럼 하청업체는 봉급 못 주고 이 구조가 계속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강성 노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상황, 구조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저는 이 문제부터 진짜 해결하지 않고선 대한민국 선진화 못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를 꺼려요. 그럼요. 제일 강성 노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조가 뭐 10%, 15%가 안 된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노조처럼 극렬한 노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발 다 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어저께 국감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비리도 없었고 부정도 없었다. 나는 정말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서울시에 대해서 이거 우리 다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말 이거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해야 될 국정조사를 해야 될 저는 이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박원순 시장의 그 뻔뻔함이라든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왜? 인사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 그거 몰래 정직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지워가지고 지금 직위해제가 됐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데 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표현이 너무 거친가요? 그러니까 네.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요. 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면은 그것은 부도덕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능이나 부도덕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 노조 믿고 정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현 정부가 한국 사회에 다시 거듭 말하지만은 지금 임금 구조 이런 걸 왜곡시킨 게 노조입니다. 그건 현 정부도 알 거예요. 그런데 노조에 끌려갑니다. 왜? 현 노조가 지금 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통했기 때문에 노조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는 어디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 사회 큰 틀에 무슨 뭐랄까요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아니 참여 안 하겠대. 강경 노조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요 강경 노조가 있는 한 대한민국 선진화 못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위를 위한 시위하는 데가 없어요. 프랑스가 이랬습니다. 프랑스가 이랬었는데 최근 프랑스 노조가 아주 혼나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하면서 노조와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일단 노조 가입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프랑스 노조도요. 정례적으로 시위를 해요. 정례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가 몇만 명이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이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노조들 정례적으로 시위합니다. 정례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관련 없는 이슈에서 몽땅 나타나요. 노조하고 상관이 없어서 노조가 무슨 뭐 사회단체인지 노조, 그다음에 과도한 이익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션 로 말씀하셨잖아요. 생산성은 엄청 떨어져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엘라바마에 있는 미국 우리보다 1인당 GDP가 2배나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라바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6천만 원 됩니다. 자, 생산성 훨씬 높아요. 그러면서도 월급은 비싸니까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 가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갔을 때 거기 있는 현대자동차에 한 그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돌았냐고 다시 한국에 가서 생산 라인을 돌리게 여기 너무너무 잘한다고. 참 그때 제가 섬뜩했던 것은 그분의 말에 섬뜩했던 게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럼요. 눈이었습니다. 거의 3천만 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HKK님이 박원순 시장이 인물이 훤해졌다 이러는데 저도 어저께 느꼈어요. 정말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카메라 받는다고 해갖고 머리도 좀 심은 것 같고 풍성해졌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약간 화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대권을 아마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60평 사는 게 책이 워낙 많고 자료가 많아갖고 60평 산다는데 저는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여러분 서울시장을 시킬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이 도서관에 이 도서관 관리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노조원들이 이렇게 막 챙기고, 그 다음에 막 돈 막 뿌리고 이러니까 아마 책도 자기하고 이제 아는 사람 노조원들한테는 책 잘 빌려주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대출됐는데요. 왜 반납 안 하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묵묵히 일하는 주민센터의 사서님들도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네. 굉장히 매일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빚이요. 마이너스 3억이에요. 재산 신고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데 네.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동 뭐 부자들 사는 동네 아니면 거기서 네. 아파트 뭐 굉장히 50평대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그것도 월세 몇백만 원 살고 진짜 그 돈은 어디서 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굉장히 이렇게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3억인 분이 네. 만약에 그 돈은 어디서 날까? 글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빚이 3억이면요.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글쎄 난 참 배짱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살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이제 그 관행이나 이거 볼 때는 지금 서울시는 완전히 진보공화국이 돼가지고 그 공무원들도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정치적인 발언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작게 말하면은 이 대권 본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박원순 대권 주기 본부. 또 두 번째로는 서울시는 즉 끼리끼리 뭉치는 진보 좌파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요즘 공무원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얘기합니다. 특히 산하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 좌파 진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공무원들이 이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은 술 마시고 왔다가요. 딱 들어와서 또 찍는데요. 그래서 수당이라는 수당은 다 받아 챙긴대요. 그러면서도 밑에 말하자면은 정치색 드러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야근을 하도 찍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노조 이야기를 하면요. 네. 저도 옛날 노조원 해봤습니다. 제가 KBS에 있을 때는 뭐 노조원이었죠, 당연히. 아마 민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권익 보호라는 그 목적. 네. 이제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이제 노조는요, 노조 간부들을 위한 노조입니다. 노조 간부들이,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노조 간부들이 네.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야 니네들 뭐 월급 받아보면서 뭐해? 이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 잘 되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력 다툼, 저 세력 다툼 해서 평생 살던 노조원들이에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조원들이 또 이제 정치를 나가요. 노조위원장 하다가. 그럼 처음부터 정치를 하지.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하면서 노조 간부하면서 간만 커진 겁니다. 지금 KBS, MBC는 노조 출신 또 사장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뭘 위한 노조인지, 본인들의 네. 출세를 위한 노조, 본인들의 뭐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파업한 노조,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강경 노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거듭말이만 선진화 안 됩니다. 이거 참 걱정입니다. 노조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건에서 그 19살 김모 군이 혼자서 일을 하다가 그런 참변을 당한 거에 대해서 저는 노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 19살 어린 것한테 이렇게 못할 짓을 했나 이래가지고 다들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스크린 도화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거 그렇지,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정규직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무기 임시직을 뽑았을 때도 알만한 사람들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할 때 합격률이 93.2%인가 그럽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상할 정도로 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요새 무슨 라디오에서 뭐 ARS로 안녕하는 미남이냐 추남이냐 여러분 1번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1번 누를 거 아닙니까? 안녕한 원장 목소리 좋다고 그러는데 생긴 거는 더 멋집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국정조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요. 네.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그 노조원들, 노동자들의 기득권 문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의 많은 젊은이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 그 다음에 대기업 노조가 아닌 중소기업 네. 노조원들은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노동단체, 노조가 너무 과도한 기득권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이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진 자에게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번에 근로시간 최저임금, 그다음에 네. 근로시간 일을 할 때 가장 이익 보는 건 대기업 노조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법만 만들고 그들을 위한 정책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비정규직, 그다음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정말 피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하면서 퇴근 빨리 하고 월급 제대로 다 받고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서울시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노조 그들만의 공화국이었다. 그 다음에 김군의 참변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은 노조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세습이 노조의 정의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